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볼 시간입니다. 이 해결책은 가면 항상 나머지와 이제 화면 구성은 같이 되어 있어요. 가면 스택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텀 탭에는 해결책을 완전하게 보기 전에 말씀드린 라우트 observer를 적용했을 때 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스택에 당연히 지금 라우트 observer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라우트 observer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만 스택에서 자기가 팝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라우트 observer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 실제로 요것들이 이니스테이트가 바텀 탭에 안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쓰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 메인.dot에 route observer라는 것을 글로벌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걸 선언한 이유는 머티리얼 앱에 이 내비게이터 observers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터 observers라는 프로퍼티에 route observer를 등록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택으로 이제 갈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스택에 들어갔을 때 라우트 observer를 스택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route aware 믹신을 사용을 하는데 route aware 믹신을 사용을 하면 이런 메소드들이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did push, did push next, did pop, did pop next 이런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스택에 first뿐만 아니라 second, third 화면 모두에 route aware 믹싱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화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in state 외에 did push라는 것도 호출이 됐죠. did change dependency는 좀 더 복잡하게 호출이 되고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did push next first가 did push next가 콜이 됐고 다음에 요 second가 did push 뭐 이런 것들이 호출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 갔을 때 됐어요. 마지막 화면도 did push next 이런 것들이 했는데 불렸는데 팝을 하면 did pop next하고 did pop이 호출이 되죠. 그리고 스택 third뿐만 아니라 스택 first하고 이런 데서도 빌드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다시 올 때는 호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갈 때는 호출이 됐다가 올 때는 호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요 두 번째 화면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라우트 어웨어로 인해 가지고 사용 가능하게 된 것 중에서 메소드 중에서 스택 램 세컨드에 보면 did pop next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커멘트 표시를 해놨던 거를 제가 언커멘트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테이트를 좀 바꿨기 때문에 요게 핫 리스타트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해결책에 스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택 퍼스트, 스택 세컨드, 스택 서드 됐죠? 그럼 여기 스택 서드에서 스택 세컨드로 갈 때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야죠. 자, 다시 불러오는 게 잠깐 보이셨죠? 자,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깐 이게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 내비게이터에서 팝할 때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반드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라우트 observer와 라우트 aware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새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 메소드 중에서 적절한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다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텀 탭에 마지막으로 불러들이는, 이렇게 다시 이니스테이트가 불러들이지 않게 하는 거 말고 바텀 탭에 라우트 옵저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텀 탭에 라우트 옵저버 적용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더라. 여기에 바텀 탭에 제가 route aware 적용을 했어요. route aware 적용하고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g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automatic,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g을 적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 보시면 제가 override도 했고 빌드 메소드 새로 불렀어요. 근데 요게 제가 잘못된 거를 봤군요. 요게 해결책으로 나온 거가 아니고 바텀 탭 요게 aware route observer만 보이는 겁니다. 요게 route aware. 그리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route aware를 적용을 했고 route aware 적용해서 요렇게 did push 다 했어요. 그리고 trai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oute aware 적용을 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탭 내비게이션인데 did push 콜 됐어요. 없었던 게 did push가 route aware 적용하기 전에는 안 보였었죠. 여기 보여. 그런데 다른 메소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트레인으로 가보면 트레인 하면 initiate 하죠. 이거는 뭐 처음 카에서 트레인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액션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와요. 마찬가지로 initiate 이거는 뭐 예상이 된 건데 뭐 did push 외에는 특별히 불리는 게 없어요. route away를 써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탭 내비게이션에 route observer, route aware를 써서 새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메소드는 did push 밖에 없고 이 did push를 특별히 뭐 쓸만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route observer를 적용하는 것까지 일단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바텀 탭 with no init state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긴 영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바텀 탭에 init state를 안 불리게끔 하는 그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parent 이 탭에 총체적인 탭의 parent가 되는 거에는 페이지 뷰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디에 원래 이 바텀 탭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경우를 한번 보죠. 그냥 바텀 탭 요 경우를 보시면 이 페이지들 제가 디스플레이 할 페이지들의 특정 페이지를 지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덱스가 계속 변하는 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스테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거에서는 페어런트 위젯에 페이지 뷰 위젯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인덱스드 스택이라든가 오프스프링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인덱스 스택이나 오프스트링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탭에 모든 탭에 이니스테이트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불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페이지 뷰를 쓰는 게 제일 현재 상태로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뷰를 쓰면 이제 뭐 children의 페이지들을 나열을 하게 되고 컨트롤러, 페이지 뷰를 쓰면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페이지 컨트롤러, 그래서 변수를 여기다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 뷰에는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고 다음에 페이지가 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onPage changed property가 있어요. 이 onPage changed property에 이 인덱스를 바꿔줍니다.
인덱스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바텀 내비게이션 바에 온 탭에서 요게 탭을 누를 때마다 다른 페이지로 점프하게끔 이 페이지 컨트롤러에 점프 투 페이지 메소드를 씁니다. 요 페이지 뷰 위젯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페이지 뷰 위젯에 관련해서 만든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뷰 위젯에는 뭐 캐러셀 이그젬플이라든가 뭐 멀티 스텝 폼 같은 거를 좀 만들었는데 뭐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뷰를 어떻게 쓰는지는. 뭐 저도 사실 뭐 이거 페이지 뷰 뭐 할 때마다 쓰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칼럼, 뭐 로나 이런 것들처럼 아주 할 때마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할 때마다 매번 좀 찾아보게 되는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칠드런에 와서는 요 카 말고 트레인을 한번 볼게요. 요 트레인에 요거 제가 여기 실제로 리얼 해결책 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됐군요. 여기서 페이지 뷰 설명을 하고 위로 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요 레머디 바텀 요 파일에 보시면 어떻게 했냐. 라우트 어웨어는 아까 원래 둔 거니까 뭐 믹싱은 여러 개를 써도 되니까요.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을 줬어요. 여기에. 요걸 주면 제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get want to keep alive라는 getter를 override 해야 되고 build 안에 super 다 build 메소드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처음에 한번 하고 나서 init state 처음에 한번 하고 나면 init state가 불리질 않아요. 자, 요 이제 칸을 이렇게 만들었고 트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인은 원래 제가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을 했다가 이거를 example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어떤 거는 릴로드가 안 되게 화면이 리빌드가 안 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 성격상 매번 갈 때마다 리빌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automatic keep alive 클라이언트 믹싱을 안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멘트 처리를 한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도 코멘트 처리를 했고 슈퍼 빌드도 코멘트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한번 보죠. 칸은 처음에 한번 왔을 때는 뭐 처음이니까 데이터를 당연히 가져와야 될 거고요. 트레인도 처음이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잠깐 이게 빨리 가져오느라 이게 보이질 않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칼을 다시 가면 리빌드 안 되죠. 자 요거 화면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처음에 카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테이트하고 디스푸시하고 이게 당연히 불리죠. 그리고 트레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트레인 이것도 인스테이트하고 디스푸시 당연히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카로 다시 갔을 때 제가 저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믹싱을 했기 때문에 카로 갔을 때 안 불려야 되겠죠. 그게 자 제가 눌러볼게요. 자 트레인에 디스포즈만 호출이 됐고 요거는 아무 호출이 안 됐고 그냥 화면이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금 처리를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인으로 다시 가볼게요. 트레인은 제가 그 믹싱 처리를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이니스테이트 다시 다 불리는 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 탭에 한 탭은 제가 여기서 저기
한번 불러오고 나서 다시 불리는 걸 원치 않았고, 다른 탭은 계속 불려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포즈가 콜 되고, 이건 원래 그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게 나이스한 게 뭐냐면은, 이게 페이지 뷰에 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나의 스크롤 스테이터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해서 그냥 화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좀 그냥 이게 뭐 눈에 착 띄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자, 그냥 이제 뭐 스크롤 그만하고, 여기에 보시면 몰리 커르츠만 하고 @tristin.me라는 이메일이 여기가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트레인으로 갔다가 일로 다시 돌아오면 요 스크롤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트레인 갔습니다. 트레인 가면 다시 이니스테이트하고 쫙 다시 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카로 가볼게요. 카로 딱 갔는데 몰리 커르츠만 하고 tristin.me라는 이 스크롤 스테이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게 탭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보면 스크롤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페이지 스토리지라는 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지금 스크롤 스테이터스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디폴트 내비게이션 비헤이비어를 오버라이드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메소드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택 내비게이션에서 화면이 푸시될 때는 항상 데이터를 불러오죠. 그런데 팝 될 때는 데이터를 불러오질 않아요. 그럴 때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고 싶을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 그리고 탭 내비게이션에는 항상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뭐 요게 사실 프로바이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 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은 내비게이션에서 비헤이버에 대한 기본은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디폴트를 어떻게 오버라이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좀 이번 비디오는 상당히 좀 결과적으로 길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길면 잘 안 보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게 됐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거를 볼 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했을 때 뭐 탭 내비게이션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오니까 되게 좀 처음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좀 웰 다큐멘티드 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비게이션 비헤이버 앤 스테이트 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헤비프렌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